네, 이 시간에는 HLB, 그다음에 국일제지, 신라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종목을 지금 같이 영상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투자, 그러니까 이 지인분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따 10시 좀 넘어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제가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렇게 전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만나 뵙는 이런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주식에 있어서 뭐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되는 내용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서 그런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나중에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수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해가 안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어설프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그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딱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세력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수급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쪼개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분명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물량들, 자 1번과 2번의 개인 물량이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세력이 알 수는 없습니다.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세력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라는 게 뭐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뭐 회사, 기업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되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의 원리라는 게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들, 글쎄요, 그것도 알 수 없죠. 어마어마한 뭐 삼성전자, 그것도 세력이 뭐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주가의 움직이라는 게 세력이 없이, 그러니까 큰 손 없이는, 그리고 이게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뭐 거짓이던 진실이던 뉴스를 터뜨리던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꾸 이 종목에 있어서 좋게 얘기하던 그게 다 기업, 그러니까 이 주가에 대한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기업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예를 들어서 HLB가 아니라 어떤 종목의 회사도 모르는 일들이 뉴스에 땅땅땅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내용도 막 나오고, 물론 주가 조작이 그 회사의 어떤 누군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거래소에서 뭐 금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진짜로 모릅니다. 이 기업에서도 몰라요. 회사에서도 모르는데 그 종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그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력이죠. 세력이든 기사든 뭐 얼마든지 뭐 어설픈 뭐 완전히 거짓말인 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뭐 뻥튀기 하는 거죠. 뭐 거짓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거품이 들어가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고, 그러한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이 주식판이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잘 보세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뭐 상장 폐지 되나? 말이 안 되죠. 뭐 이 정도 하락했다고 뭐 상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보시면 불과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1000% 가까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개인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HLB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야, 이러한 종목이 있다. 이게 단순히 이 큰 시총을 올리기 위해서 세력의 돈으로 뭐하러 올립니까? 말도 안 되죠. 세력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기네 돈을 여기다 묻어놓고 소문을 퍼뜨려서 올린 다음에 세력이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세력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세력이 여기에서 다 매도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자기네 돈으로 어마어마한 단순히 뭐 몇백억, 몇천억,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뭐 몇 조를 부어가면서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뭐 여기에서 운 좋게 매수한 사람들, 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 태우고 자기네 돈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손절을 치진 않겠죠. 매도는 하진 않겠죠. 자기네가 올려놓고선.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세력이 매수, 매도,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하나 조심스럽게 한 게 뭐냐면, 이게 급등이 나와서 지금 HLB가 수백만 원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고 아니면 나갔다, 안 나갔다.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차트상에서 일단은 보여지는 게 뭐냐. 이 자리,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의 위치,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꺾이는 그 위치를 보면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을 때, 초창기 때 세력이 빠져나가는 확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차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확인한 게 뭐냐면, 세력 패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확실히 나갔다. 그러니까 세력이 다 나갔는지 조금 나갔는지 그걸 안다. 그건 거짓말이죠. 솔직히 이것도 그래요. 나갔다 안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털고 다시 밑에서 그 돈을 갖다가 밑에서 매집을 한다.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밑에서 매집을 한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게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게 수십만 원에서, 그러니까 50, 100, 200, 300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이걸 다 뚫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밀리더라.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더라. 그 부분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이건 제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든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 밑에든 상관없이 다시 21만 원대를 찍는다 라고 보면, 그때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1만 원을 다시 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진다. 빠지는데 어디? 자, 반등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은 21만 원을 찍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0만 원을 만약에 찍는다. 제가 찍는다라는 게 아니라, 찍고 반등이 나와서 찍고 내려오는 자리가 10만 원대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어느 자리,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가 9만 원이든 얼마든 상관없이요. 지금 이거 상관없이 일단 뺍니다. 이렇게 빼고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든 상관없이 이렇게 21만 원이라는 이 자리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밀리는데, 이 밀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0만원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응이 필요하죠. 제가 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 50만원 100만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기대하면서 이 고점을 뚫을 것 같아서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추가 상승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10만원대로 빠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또 힘들어지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자,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죠. 15일 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 나중에 몇 개월 후던, 몇 주 후던 모양이 나온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또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의 세력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빠졌을 때, 이 밑에서 빠졌을 때에, 어디? 이 10만원에서 13만원의 위치, 반등. 그러니까 빠졌을 때의 반등, 이 위치.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든 안 하셨든 어차피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그냥 드려놓고, 이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HLB의 흐름을 보면,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700원, 이 10만 700원에 대해서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위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한 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쪼개서라도 현금화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여기까지 왔을 때, 만약에 온다면요. 만약에 여기에 온다 그러면, 20만원대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뭐 1000주에서 뭐 900주를 들고 계시던, 800주를 들고 계시던, 그 물량을 가지고,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이 상당히, 크시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자, 저는 이제 제 기준이에요. 뭐 제가 매도, 현금화, 이런 거 유도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그런 거니까 꼭 저를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유튜버들 얘기했다가 뭐 상당히 어려워졌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제 말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주식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예측을 해보고, 뭐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고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소신껏, 그러니까 주식 여태까지 해온 내용을 가지고, 거짓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에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제가 봐도, 아무리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기에 답답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차라리 하락을 해서 손절을 치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니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근데 저는 제가 들고 있어도 행보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진짜, 거짓이 아니라 저도 손절 많이 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밀리면 그냥 손절을 쳐버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마음이나 좀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손절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손절에 대한 부분 많이 이미 빠져 있는 매수 가격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차라리 그냥 올라와 줘서 이 행보 구간을 좀 뚫고 올라와 줘서 조금이라도 좀 상승 그리고 현금화 그리고 좀 우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의 이제 힘든 것을 조금 씻겨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방이든 하방이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15에서 20%에 대한 하락이든 단기적으로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10에서 15%, 뭐 20% 밑으로 그러한 변동성이 분명히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답답해도 이게 주가를 움직이는 애들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 10만 700원 위로 이제 현금화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는 싫다. 너무 높이 잡아 있기 때문에 그건 싫다라고 하면 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13만 원대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세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와서는 그것을 신경 쓰신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세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 이거를 아셔야지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파워 똑같죠. 지금 흐름이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게 세력이 있다 없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들고 있던 뭐 세력이든 큰손이든 뭐 누구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올라간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하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종목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하나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다. 왜? 관리가 이제 안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린 게 ALB 생명과학 파워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 세 개 종목은 따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 9일 제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를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상당히 좋은 위치였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크게 밀린 건 없습니다. 마이너스 1%, 6% 정도 종가상에 4%네요. 4% 오르고 이 정도 빠진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방향성도 일단 우상향을 잘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자리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뚫리느냐 저항을 받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서는 이제 매매 안 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걸 기다리는 시간과 좀 그 절차 그게 좀 싫어서 저는 아예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이후에 올라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한다. 이제 그런 기준을 제가 잡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일단 기준은 잡혀놓은 상태이고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U자 패턴 이렇게 나오다가 올라오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올리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그 방향 그것을 만들어주는 방향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악재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을 뚫어서 뭐 갭으로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을 뚫어서 이렇게 그냥 확 올려주면서 이 최근의 최고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지 충분히 이 두 가지는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큰 상승과 큰 하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점점 다가온 건 맞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올라오고 나서 매수를 한다. 저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도 이거이지만 여기를 뚫고 다시 빠지느냐 저항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의외로 많아요. 이전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좀 크게 이렇게 쭉 빼서 보면 자, 이렇게 빼보면 상당히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걸쳐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거래량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뚫어주고 안착을 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신라젠도 이 자리에서 뚫어주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확실히 약간 쫄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부정적으로 악재가 터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또 제가 괜히 뭐 희망을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패턴이 그래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다가 여기는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저항받고 빠졌지만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갭을 띄워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예시로 이렇게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런 패턴. 그래서 이 상황, 이런 자리에서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대응만 잘하시면 돼요. 어느 자리가 밀린다 그러면 물론 갭으로 밀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밀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손절치고 올라오더라도 손절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월 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지금 이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 여기 돌파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다. 장 초반에 확실히 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 이걸 말씀 못 드린 게 좀 마음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HLB에서 제가 이제 세력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다른 세력이다. 이건 진짜 특이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게 밀리면 절대 안 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제 4,900원 제가 이제 중심을 이렇게 올려잡는 것을 뭐 여태까지 제 국일제지 분석하는 걸 보셨다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밀리고 나서 올라가면 이 종목은 세력이 나간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잡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는 확실히 누가 봐도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는 내가 세력이어도 이렇게 빼면 안 된다. 왜냐?
빼면 다시 들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작정을 한 거다. 이 종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정말 알 수 없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한번 밀리니까 쭉 밀리는, 그래서 그 상단 피치가 됐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종목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9일 재지를 움직이는 애들은 뭔가가 특별하다. 정말로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위치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얘네가 밀리지 않고 안 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뭐 저만 되는 건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그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밀렸다가 올리려면 거래량과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시간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을 보였다가 밀리면 개인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일 재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아무리 특별한 세력이 있고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하더라도 사실 단타가 아니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씀드리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단타로 이러한,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저도 단타를 상당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수급, 개인의 수급이 잘 붙기 때문에 그 개인의 수급,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을 빨리빨리 수급을 쳐서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수급이 제일 좋거든요. 그거 확인하기가.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스크래 피치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2, 3%다, 4%다, 5%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단타 치기엔 너무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가. 하루에 못 먹어도 한 2, 3%씩은 챙길 수 있는,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목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조금씩 챙기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이다. 그래서 9일 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의 수급이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런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이 패턴이 좀 자꾸 걸립니다. 이 9일 재지에서 이게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패턴하고 이 거래량이 사실 약간 걸려요. 그래서 자, 제가 하나 9일 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리. 이게 한 7,300원 정도 돼 보이죠. 근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지 저항을 받는지 이거는 봐야 돼요. 여기에서 얘네의 이 9일 재지의 추가 상승이라든지 어떠한 뭐 약간 변동,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변동보다도 좀 특별한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바성호 장중에 다시 확인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